긴급 속보 2026년부터 월세, 이제 내지 마십시오. 나라에서 역대급으로 올려서 대신 내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서에 이 문구 하나가 빠져 있으면 단 1원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년에 주민센터에 갔다가 어르신은 소득 기준 때문에 아쉽게도 해당이 안 되시네요 라는 말을 듣고 상처받고 발길을 돌리신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나라에서 받는 혜택은 다 끝이구나 하며 씁쓸하게 포기하지는 않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2026년 바로 그 탈락의 눈물을 닦아줄 역대급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가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작년에 안타깝게 탈락했던 수만 명의 어르신들이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정부의 발표 내용이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 유지.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결국 나랑은 상관없는 복잡한 이야기구나 하고 창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함정. 소득 기준이 맞아도 내가 가진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되면 지원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이 복잡함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어렵고 불친절한 용어들 때문에 정작 이 혜택이 가장 절실한 수많은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2026년에 여러분이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 임대차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2026년 도대체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바로 모든 복지 혜택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치인 6.51%나 인상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 100명을 소득순으로 쭉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 50등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기준 중위소득 100%라고 합니다. 이 기준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은 정부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움이 필요한 분으로 인정해주기 시작했다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는 월 소득이 609만 원 이하여야 했는데 2026년부터는 649만 원 이하면 됩니다. 기준선이 약 40만 원이나 올라간 겁니다. 특히 우리에게 더 중요한 1인 가구 기준은 무려 7.20%나 올라 올해 239만 원에서 2026년 256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이 기준선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직접 받는 혜택들의 문턱도 함께 낮아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주거급여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2026년부터는 1인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123만 834원 이하이기만 하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작년 기준이었던 114만 원보다 무려 8만 원 이상이나 오른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희망입니다. 작년에 월 소득이 115만 원이어서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이제는 기준이 123만 원으로 올랐으니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소득 기준을 통과했다면 이제 월세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 역시 역대급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월세 시세를 반영해서 우리가 내야 할 월세의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금액만큼 지원해줍니다. 이것을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는 서울 1급지에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36만 9천 원까지, 경기 인천 2급지에 사시면 월 최대 30만 원까지, 광역시나 세종시 3급지에 사시면 월 최대 24만 7천 원까지, 그 외 지역 4급지에 사시면 월 최대 21만 2천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월 30만 원짜리 방에 사신다면 나라에서 월세를 전부 내주는 월세 영원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소득 기준도 맞고 월세도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단 하나, 임대차 계약서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센터에서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찍힌 유효한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집주인과 정식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계약하고 월세를 내고 계시거나 계약 기간이 이미 끝나버린 낡은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고시원이나 아주 좁은 방에 사시는 분들 중 계약서에 비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적혀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완벽 해법. 지금 당장 장롱 속에 넣어둔 내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서 세 가지만 확인하십시오. 첫째, 계약 기간이 끝나지는 않았는지. 둘째, 동사무소에서 받은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는지. 셋째, 주택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세 가지만 확실하다면 여러분은 든든한 월세 지원을 받으실 자격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이것이 단순히 주거급여를 받고 못 받고를 결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약 80가지 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만능 열쇠와 같습니다. 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보다 낮아서 주거급여를 받게 되셨다면 여러분은 아마 다른 수많은 혜택들도 받으실 자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 가구 기준 매달 82만 556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줍니다.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병원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에너지 바우처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줍니다.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수술비 걱정을 덜어드립니다. 이 외에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주거급여 자격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내 소득 수준이 다른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셨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은 또 없나요? 하고 당당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2026년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꼼꼼히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지 미리 확인해야 내년 1월 1일부터 단 하루도 손해보지 않고 모든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가장 먼저 하실 일은 먼지 쌓인 임대차 계약서를 꺼내서 제가 알려드린 세 가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의 소득 기준 때문에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내년에 다시 신청할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이 기준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따라 여러분은 내년에 수백만 원의 월세를 아낄 수도 혹은 1원도 못 받고 계속해서 월세 걱정에 한숨 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월세 걱정으로 힘들어하시는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내년에는 당신도 월세 걱정 끝낼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